예,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의 포드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합작법인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한 6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가 이제 최근에 된 것이죠. SK 이노베이션이 5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포드도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 기사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장 그 경제 관련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에 공장 지어주는 업체들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기반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는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주고 경제적인 그 이슈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인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수의 미국 언론에서 강조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포드의 주가는 1% 상승했습니다. 1% 상승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미국 증시 하락폭을 감안하면 굉장히 포드의 주가도 강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중이 높은 측면인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까지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은 포드와의 합작법인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더 나은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동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드의 주가가 말해주듯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그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바꿔 얘기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좋은 수요처를 발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것을 100%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요인이 냉정하게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 법인과 합작으로 이제 한 사례는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포드가 있지만, LG화학이 미국 GM과 역시 같은 수준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GM의 전기차에 우리 LG화학의 이제 배터리가 이용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사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사한 사례이고 같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조금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LG화학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M의 그 전기차 배터리에 그 LG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불이 났지요.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따른 리콜이 있었고, 그 리콜 비용을 상당 부분 LG화학이 부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를 위해서 리콜이 시행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거래를 보면서 LG화학이 왜 이렇게 좀 당하는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냉정하게 LG화학 제품이 불량품이었냐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업체는 사실 그렇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가는 업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기차 부문에서는 GM은 후발업체인데, 이 후발업체가
나름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LG화학 제품에 대해서만 그 뭐 화재의 원인을 뒤집어 씌울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이것은 뭐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만은 GM이 우리 제품에 대한 조립 과정에서의 실수는 없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그야말로 그 리콜에 대한 피해는 그냥 오롯이 LG화학이 졌던 사례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꿔 얘기한다면 한미 간 합작법인을 만들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의뢰관계에 있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포드와 SK이노베이션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SK이노베이션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겠는가라는 의구심, 뭐 투자 비율이 같으니까 동등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LG화학 같은 을로서 비춰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유사한 비교 사례인 LG화학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SK이노베이션도 만약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야말로 전통적인 업체, 뭐 세계 최초의 자동차 회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고, 사실 80년대 이후에 포드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미 뭐 좀 시쳇말로 맛이 갔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에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외제차가 굉장히 많고, 지금 뭐 방송을 하는 저도 외제차를 몰고 있습니다만은 포드 메이커는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포드의 메이커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게 자동차 시장에서 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 가솔린차 시장에서의 부진을 지금 전기차 쪽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후발 업체로 진출해 있는데 과연 이 상황, 전기차가 부진했던 이제까지의 포드의 업황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포드라고 해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조 1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5조 1천억 원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규모인데, SK이노베이션이 일단 5조 1천억 원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의 비용이 되겠죠. 5조 1천억 원 정도의 이제 뭐 자금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상반기 기준 SK이노베이션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 8천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제 투자 규모로 한 1조 3천 정도의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현금을 몽땅 탈탈 털어도 이번에 포드와의 합작법인에 대한 그 투자 규모보다 적다. 1조 3천이 부족하다는 것. 이걸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큰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1조 3천을 어디서 못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하는 것도 그렇게 금리의 부담이 없이 쉽게 차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겠으나, 어쨌거나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봤을 때는 좀
간단한 투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좀 뭐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의 자금 상황보다는 훨씬 더 큰 상당히 이례적인 투자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SK이노베이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하고 요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원인은 유가의 상승세로 인한 주력 사업인 정유 사업 부문에서의 마진 개선이라는 점.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의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요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주가가 조금 강세라고 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